난 심심한 생각이 많았잖아. 규아야 힘내자. 공부하기 시작이다. 민재야. 네. 우리 민재공법 열심히 연구하자. 네, 뭐 민재공법. 인지공법이요? 아 이거 수능 30번도 맞춰줘야 되나? 자 봅시다. 지금 25번 정답이 75%. 진짜 제가 가지고 높을걸요? 여기 숙제도 그때 한번 하나 틀리지 않나? 많이 들을걸요. 그러니까 내가 숙제가 중간에 높아. 자 합시다. 그거 그냥 이거 할 거. 자 그거 여기서 2등급 나오는데 지금 이까지 있나? 자, 힘냅시다. 그러면 오늘 유림이가 제일 힘들겠네 맞지? 학교도 갔다 오고. 규아는 어제 뭐 했어? 벌써 시작했어요? 오 명수 관심이 없구나. 언제 시작했어요? 올림픽 그 동계. 밀라노 뭐 했어요? 언제요? 몰라 나 사실 쌤은 관심이 없어서. 아, 그거 봐야 되는데 올림픽 개회식 그거 끝났어. 왜 멋지잖아. 그럼 쟤도 그냥 제가 보면 되잖아. 그큰 있는데 우리나라 나올 때 그 뽕. 자 여튼 일본 총부. 그거 이겼더만. 이거는 이겼더만. 개요수 못하나? 자 봅시다. 그림자가. 야야야 민재야. 아니야. 자세로 엄청 올라왔는데 참. 달려라. 아니 그걸 수업 때 할 필요는 없는 얘기잖아. 나가서 안 가요. 그럼 나가서 하고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세요. 예. 민재야. 근데 민재 너 진짜 정치에 관심 없어? 아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왠지 진짜 사회교사 진짜 꿈이하고 싶어. 사회교사에서 필드업이 정치구나. 네. 자 여튼 합시다. 연금 땅 타박 하나 먹으면서 사야지. 그거 알아? 월드컵이 있는 해에 수능을 치면 원래 수능 치면 남자애들이 잘 칠까 여자애들이 잘 칠까? 이제 통계적으로 여자 쪽이 좋지잖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무조건 높아. 여기 평균 차이가 딱 정해져 있어 그냥. 딱 정해져 있어.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항상 그렇게 나온대. 이거 알아? 월드컵이 있을 때 차이가 더 벌어진다. 어? 공팔 불쌍하다. 희아야 너도 같이 벌어지려고? 저는 수능 안 하잖아요. 아, 수능 안 된다. 자, 여튼 올해 수능을 안 보니까. 나 월드컵도 없네 나는. 그러게. 아니 그래 하지 마. 자 여튼 키와야 동계올림픽 안 봐도 괜찮아. 하이라이트만 보면 안 될까?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짜릿한 좀 정신치유 좀 해야겠어. 그래 내가 못하니까 올림픽 가서 못한다. 오늘 쇼츠 안 돼? 아, 쇼츠트랙 봐야 돼요. 그거 진짜 짜릿짜릿해요. 전 컬링 보고 싶거든 컬링. 근데 예전에 실시간으로 못 깨는 거지. 난 그거 결성만 봐. 그리고 또 한국 안 나간 건 안 봐도 되잖아. 네? 한국 안 나간 건 안 봐.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나간 것만 보라고. 그것도 결선만 봐. 굳이 예선까지 볼 필요는 없잖아. 자 여튼 합시다. 쇼츠트랙이에요. 나 예전에 가르치는 학생 중에 그런 학생 있었어. 수능 끝나면 거기 갈 거래. 어디지? 몰라. 월드컵 보러 그때 겨울 월드컵 했을 때 있었잖아. 그때 수능 친회가 있었거든. 그래서 간다고 막 하더라고. 맞아. 여기서 어떻게 되셨나요 그거는? 수능 끝나고 연락이 안 됐어. 아이고. 아이고. 여튼 합시다. 우리도 보러 밀라노 한번 가야 되나? 나도 뭐 연락 안 될 것 같긴 했어 끝나고. 자 그래 수능 끝나고 뭘 하든 말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하는 말이죠? 김첨한테 술 마시네요. 저 대강당에서 어딘가 까먹으면 우리 그때 그래서 오 예전에 기억이 있는데 진짜 마셨어. 우와, 다 같이요, 쌤들도? 그 누구지? 아니 나랑 학생들이랑 마셨는데. 우와. 누구지? 아 윤성이 알지 윤성이. 조인성이요? 윤성이 언니 윤성이 마신 게 아니고 조윤성이 윤성이 언니랑 친구들 그러니까 언니랑 같은 학년인데 윤성이 언니는 우리 학원 다니다가 고1 때 그만뒀거든. 근데 그 친구들 중에 꽤 많은 애들이 끝까지 다녔단 말이야 고3까지. 걔네들이 수능 끝나고 갑자기 찾아왔어 맥주를 들고 같이 먹죠 이러면서 이렇게 이러면서 그때 먹었던 기억이 있어. 저희는 사주세요. 저희 받아먹을 준비하고 여기 옮기기 전에 저쪽 학원에 있던
저쪽 학원 있었잖아. 거기서 뽑았었어. 그거 여기서 한번 먹을 때 됐네. 그치. 그러니까 원작스 서스까지 안 오셨어. 자, 어유, 딴 얘기 하지 말고 수업합시다. 자, 부등식감이군요. 부등식감. 어? 그럼 저녁 시간을 이거는 내가 선거구나. 아니 저희가 뭐한 시간 저희는 자체 셀프로 이제 아니 그러지 말아 좀. 자, 어쨌든 합시다. 부등식감 미분, 부등식감 미분. 그럼 얘는 뭐 하냐면 우리가 이제 결국 좋아야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그래프. 그래프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겠다가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 중에 어떤 특정 상황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거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fx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왔다고 하자. 그 말은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밑에 있다. 는 아니겠지. 0보다 크다는 말은 fx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쓸 수 있어요? y는 fx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결국 저 fx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저 fx의 그래프의 뭐가 0보다 크다는 얘기야? y좌표가 0보다 크다는 얘기야.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y좌표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x보다 어디 그려진다는 얘기야? 위에 그려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나오는 거지. 첫 번째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라고 주어졌어. 그러면 저 말은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x축보다 위에 그려진다고. 민지야? 네. 민지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이 친구 그래프가 x보다 위에 그려진다는 사실을 외우자고. 괜찮니? 자, 그럼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리면 조건을 만족해 안 해. 모든 그래프가 x보다 위에 있지. 괜찮지? 그러면 저걸 우리가 어떻게 풀까요? 문제 저걸 우리한테 시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내가 저걸 풀어내서 뭔가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풀지? 사실 이 친구가 x보다 큰 위에 있는지 이 친구가 x축보다 위에 있는지 별로 안 중요해.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친구 이름이 뭘까? 두 글자 또는 세 글자야. 오, 최소값.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 다 0보다 어떻게 크겠지. 괜찮니? 그러니까 최소가 0보다 크다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손에 집중하고 있어? 오케이. 자, 네. 두 번째. 만약 선생님이 이제 그럼 두 번째는 아닌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x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 어디 그리면 되지? x축보다 아래 그리면 되겠지. 근데 어때야 되지? x축에 접하는 것까지는 어때? 괜찮은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도 괜찮은 거지. 괜찮니? 그럼 얘는 뭐라고 풀면 될까?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풀면 되겠네. 이렇게. 최대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 괜찮니?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떨 수 있냐면 꼭 모든 실수라고 나올 필요가 없잖아. 범위를 제한시켜 줄 수 있어. 그래서 x가 a보다 클 때 fx가 0보다 크대. 그러면 이제 구해봤더니 여기가 a인데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건 조건을 만족해 안 해? 만족하는 거지. 우리는 어느 범위에서만 관심이 있어? a 오른쪽에서만 관심이 있어. a 왼쪽에서는 관심이 전혀 없다. 항상 논하고자 하는 범위에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살아있는 그래프 어디부터? 살아있는 그래프가 여기부터가 살아있는 그래프거든. 여기부터. 그럼 여기서는 누가?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또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근데 이제 어떤 유형이 추가로 하나 더 있냐면 세 번째로 x가 a일 때 fx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그러면 저기랑 여기랑 어떻게 썼어, 선생님? 똑같이 썼잖아, 맞지?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려면 뭐 해야 되지? 그래프 그리려면 우리 항상 하는 게 뭐야? 두 글자. 미분 하잖아, 맞지? 뭐 증감 확인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미분하는 것도 사실 증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오케이? 얘는 미분했더니 뭘 알게 됐냐면 x가 a보다 클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뭐만 한다는 얘기야? 이 말의 의미는 뭐지?
증가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괜찮니? 그럼 아까처럼 저런 극소가 생기는 상황이 없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되어야 부등식이 성립할 건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그래프를 3개 그릴 거거든. 그리고 그때 이제 저걸 만족하는 것들이 누군지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가 지금 관심 있는 범위입니다. 그때 그래프가 1번, 2번. 이 중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래프는 누구야? 누구지? 1번이랑 2번이랑 둘 다 되는 거야. 오케이? 우리는 어디에서만 관심을 가진다고? A 오른쪽에서만 관심을 가진다고. 맞지? 그러면 x는 선을 이렇게 그어봐. 그럼 그때 살아있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는 여기부터 이만큼이 살아있는 거야. 이 그래프는 여기부터 이만큼이 살아있는 거야. 이 그래프는 여기부터 이만큼이 살아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fx보다 그다음 다시 말해서 x축보다 위에 그래프 그려진 건 누구야? 1번 확실히 위에 그려져 있지. 2번은 어때? 2번은? A일 때는 0이라고 일부러 저렇게 그린 거거든. 근데 A일 때 0이라도 얘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그래프 0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잖아. 증가만 한다고 했으니까. 괜찮니? 0보다 눈곱만큼이라도 크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얘는 FA가 어차피 계속 증가할 거니까 F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게 된 거야. 저기서 등호가 들어가는 게 사실 어려워. 근데 크다를 풀면 편한데 여기는 등호가 없는데 여기는 등호가 생기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야. 수현이 혹시 질문 있어? 교환 주류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주어지기를 모든 실수 x에서 x 4제곱 마이너스 32x a가 0보다 크나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러면 모든 실수 x야. 모든 실수 x. 그럼 뭐 하면 된다고? 저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잖아, 맞지? 즉 최소값이 뭐 하면 돼? 0보다 크나 같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분합시다. fx라고 쓰고 f 플러스 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32가 될 겁니다. 그러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4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부호가 바뀌는 것이 어차피 이 친구는 항상 부호가 뭐야? 항상 양수야.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에 의해서 부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그려도 괜찮아. 2만 표시하고 이렇게 그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부호 판단하려고 도함수를 구한 거니까 지금처럼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괜찮아. 그럼 이제 여기가 뭐가 돼? 맞벌이 되고 f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괜찮니? 그럼 어디에서 최소야? 2에서 최소인 거지. 그러면 저기 f2를 구하게 되면 16 마이너스 64 더하기 a가 0 이상이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48 이상이 되는 거야. 용수 이해했어? 나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공간이 안 되겠군요. 두 번째를 보게 되면 fx가 3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a가 됩니다. 그럼 g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1.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fx가 gx보다 크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래. 그러면 우리가 fx 그래프 따로 그리고 gx 그래프 따로 그리는 건 별로 좋은 접근은 아니야. 왜냐하면 fx 그래프도 4차 함수니까 곡선, gx 그래프도 3차 함수니까 곡선. 그치? 그럼 곡선과 곡선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추론하기 쉽지 않거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전부 다 한쪽으로 몰아버릴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바뀌어? 3x 4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8x 세제곱 넘어가면 더하기 6x 제곱 그리고 더하기 a 마이너스 12 영상 이렇게 바뀌는 거지. 괜찮지? 그럼 이것도 그냥 무슨 함수지? 4차 함수. 4차 함수가 0보다 크나 같아.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똑같이 나오겠지. 괜찮니? 이렇게. 사실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해볼까? y 프라임 3, 4, 12x 세제곱 마이너스 8, 3, 24x 제곱 더하기 12x 이렇게 되고 12x 묶어내게 되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되나? 12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친구로 도함수를 그리는 게 어렵지 않아서 0, 1 이렇게 될 거고 0에서 통과 1에서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불 뿌리니까 그려지기를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그려지겠다 맞지? 그럼 어디에서 최소값이야? 여기서 최소값이네. 그러면 여기다가 0을 대입한 거. 즉 a-10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거나 같게 될 겁니다. 이거 할만해?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설명이 어려운 사람 소율이 알아듣고 있어? 진짜 괜찮아? 예진은? 지연이도 괜찮니? 그러면 31번 보겠습니다. 3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에서 x가 0 이상일 때 뭐라고 나왔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가 0 이상입니다. 얘를 y는이라고 하고 y 프라임은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3x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0과 2에서 그 값을 가지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될 거고 2에서의 함수값을 구하게 되면 8 빼기 10이라서 a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여기 0에서의 함수값은 a가 되겠지. 자, 그때 문제에서 우리는 y축 오른쪽 0 이상인 곳에 대해서는 이거 오른쪽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래프는 여기가 되겠지. 여기 이렇게 요만큼이 살아있는 그래프가 된다. 근데 그게 뭐 이상이길 바래? 0 이상이길 바래. 맞지? 그럼 어떻게 되면 되지? 최소값이 a-4가 되고 얘가 0 이상이면 나머지 전부 다가 살아있는 그래프의 전부 다가 0 이상이 되겠지. 오케이. 아니 괜찮아?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거는 진짜 완전히 똑같은데 이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 두 번째는 그냥 식을 바로 씁시다. 바로 쓰게 되면 이제 gx를 fx 쪽으로 넘기게 되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끼리 지워지고 마이너스 3x 그리고 마이너스 a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0 이상이 되도록 하래. 언제? 닫힌 건 0과 2 사이. 내가 얘를 y라고 잡으면 y 프라임은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3으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0이 정 가운데 있을 거고 이거 아마 오른쪽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래프가 요만큼 근데 그때 어떻게 하길 바래? 0보다 크나 같기를 바래.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하자.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게 0보다 크나 같기를 바래.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나 같으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겠지.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아닌데 괜찮아? 민재도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어? 구조는 알겠어. 구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지? 한쪽을 모은 거야. 맞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말은 이게 수식은을 두 개 가지니까 마이너스 1과 1에서 그 값을 가지고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되죠. 그 다음에 0부터 2 사이만 본다고 했으니까 0과 2 사이 표시하고 그냥 이제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나 같으면 나머지 다 0보다 크나 같겠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거든. 근데 준범이 어떤 문제야? 뭐지? 왜? 너무 싫어서? 네. 근데
예지야. 네, 우리 지금 수학해 물리. 수학하는 거 좋아? 쌤도 모름. 자 봅시다. 힘냅시다. 자, 몇 쪽이지 몇 쪽? 40, 144쪽입니다. 쌤, 시험에서 이거 나와요. 이거 속도가 가속기 문제. 오, 근데 요새 약간 중요해졌습니다. 과학에 했던 거나 아니, 그래도 이게 왜 나오는 거지? 금방 때때마다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민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모르는 데가 수학 그거 어디다 써?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맞지? 네. 그러면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이 수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야 그래도 수학 이런 거 써 하고 싶지 않을까? 진짜 쓸데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수학에서 항상 활용이 있는 거. 수학을 과학까지 이거 증명하는 사람은 자, 생각보다 과학이 많이 아니 수학에서 해놓으면 이제 과학이 이제 먹는 거지. 오? 과학이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수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과학을 수학이 먼저 만들고 그래서 이제 보면 학교에서도 과학센터에 봤거든 수학상. 그니까 학교가 이상하네. 자, 여튼 합시다. 과학자 배우는 거 봤는데 수학자 배우는 거 같다. 그러니까 과학자는 과학자? 수학자는 자식들이 유명한 수학자 근데 모르는 야 노벨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과학자는 노벨 수학자가 없잖아. 네. 유명한 과학자 많아요. 갈릴레오. 아 근데 내가 왜 수학자 이거 같지? 없어. 상관없는 거 같지?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수학자도 아니고 일단 합시다. 수학자 뭐지? 그러니까 오늘 민재랑 명수랑 정말 정말 그 아니다. 좀 참아야지. 합시다. 힘 좀 내주십시오. 자, 합시다. 자, 속도와 가속도인데 아까 쌤이 그 이야기를 했다 맞지? 이건 물리가 아니고 수학이야. 물론 상식을 요구하긴 할 겁니다. 물체가 가다가 멈췄대. 그럼 속도가 얼마? 0. 0. 이런 수준의 상식을 요구하는 거야. 오케이. 최고 높이 가장 높이 올라갔대.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 맞지? 그 정도는 해야 돼, 알았지? 그 정도는. 자, 여기서 이제 단서들이 붙는데 어떤 단서들이 붙냐면 단서들이라고 써볼까? 우리는 수직선 위의 점의 운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야. 수직선 위의 점의 운동.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 위를 좌우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또는 이렇게 있으면 상하로만 움직이는 거야. 둘이 동시에 움직이는 건 이야기 안 해.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미적분 1에서 이야기하는 운동은 상하 운동, 좌우 운동만 이야기할 거야. 이제 좀 더 다양한 운동은 미적분 2에서 하게 돼 있어. 오케이. 그래서 미적분 2에서도 평면만 할 거야.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단서가 있냐면 식으로 주어진다. 다시 말해서 위치가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질 거야.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에서는 식을 내가 뭐 정보를 막 주거든. 식을 내가 만들어야 돼. 수학에서는 식은 다 만들어줘.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약속에 의한 계산을 하면 돼.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ft가 t제곱 마이너스 2t. 저게 위치 함수를 보통 우리가 f라고 많이 쓰거든. 이렇게 ft는 이제 t 초일 때의 위치를 함수값으로 나타내는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좀 그러면 저기다 0을 대입하면 0초일 때 위치는 얼마야? 0. 1초일 때 위치는 마이너스 1. 2초일 때 위치는 0. 이렇게 읽을 수 있는 함수를 반드시 줄 거라고. 여기가 괜찮지? 그리고 이제 이 함수에 대해서 미래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저 친구를 미분하잖아. 2t-2가 되지. 이 친구가 속도 함수야. 얘가 위치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잖아. 그냥 2π를 씁시다. 그럼 뭐가 되냐면 2가 되지. 얘가 가속도 함수야. 여기가 괜찮니?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아 수학에서는. 정의야.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대 라고 하는 거지.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대 이렇게 정하는 거야. 괜찮니?
물리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냥 수학이야 수학. 공감대 형성해 주면 안 될까? 물론 상식적인 요구는 있다 알았지? 이렇게. 자 이제 진행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공간에 대해서 어떤 얘기냐면 자 위치가 위치 x가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 거야. 한 함수로 주어진 거야. 자, 첫 번째. 자,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x는 ft라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이때 첫 번째로 우리가 위치 변화량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시각이 이제 t부터 t 더하기 델타 t까지의 위치 변화량을 구하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얘는 ft 더하기 델타 t에서 ft를 빼면 그러면 얘가 위치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위치 변화량을 보통 요로 델타 x라고 쓸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t부터 t 더하기 델타 t까지 변했을 때 위치 변화량, 즉 델타 x가 얼마니? 라고 물으면 그냥 t 더하기 델타 t 시각에서의 위치에서 t 시각에서의 위치를 빼면 그게 위치 변화량이 되는 거지. 저기 저 첫 번째 예에서 3초부터 2초 사이의 위치 변화량이 얼마니?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뭐 하면 된다고? F3 빼기 F1을 하면 된다. 그게 위치 변화량이야. 너무 어렵다 맞지? 그거 아니지?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t가 2에서 3까지 변화할 때의 위치 변화량 델타 x를 구하래. 그럼 F3 빼기 F2를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얼마가 되지? 3 넣으면 3이 되고 2 넣으면 0이 되니까 아 위치 변화량 3이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매우 간단해 알았죠? 매우 간단해. 그냥 정의만 외우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평균 속도가 뭐야?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시간 변화량 분의 위치 변화량. 이게 평균 속도의 정의거든. 아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 위에 델타 x를 정의를 해놨으니까 민재야 이거는 뭐라고? 정의라고.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지? 외우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t가 2초부터 3초까지의 평균 속도가 얼마인가요?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고 그러면 델타 t가 얼마야? 3 빼기 2 분의 f3 빼기 f2가 되는 거지. 이거 그냥 외워서 계산하면 되는데 아 외우기가 귀찮아? 자, 우선은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순간 속도를 정의할 거거든. 순간 속도. 자, 조용히. 자, 순간 속도를 정의할 거거든. 그러니까 순간 속도는 뭐야? 시간의 변화 델타 t를 0으로 보내겠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자, 그래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를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f t 더하기 델타 t 빼기 ft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근데 이게 우리 어디서 봤던 식이랑 똑같아? 델타 t를 h라고 생각해봐. 그냥 도함수의 정의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f't라고 쓰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아까 f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어디 갔니? f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속도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우리가 수학에서는 속도로 말하면 순간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걸로 보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v라고 쓸 거야. 속도를 원래 속도를 영어로 이제 velocity인가? 어쨌든 그래서 v라고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f't랑 v랑 어떻다고? 같다고. 괜찮니? 오케이. 네 번째. 우리가 속력이라는 것도 이야기할 거거든. 근데 여기서 속력은 이제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맞지? 그러면 이때의 의미는 순간 속력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써줄게. 순간 속력. 순간 속력은 정의야 정의. 속도의 절대값이. 여기가 괜찮니? 다섯 번째. 지금 이야기하는 거 다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이렇게 정한 거라서 그냥 외우는 겁니다. 사실 물리에서 정한 걸 수학에서 가져온 건 맞아. 자, 어쨌든 다섯 번째 가속도는 우리가 평균 가속도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순간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거고 사실 속력이나 속도나 가속도 모두 사실 순간이라는 단어 일반적으로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리미트 델타 t가 제로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로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리미트 델타 t가 제로로 갈 때 델타 t분의 오 잘못 이야기군요. 가속도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사실은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델타 V야. 다시 우리가 이 속도라는 것은 위치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거야. 오케이. 그럼 가속도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x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V가 들어가. 위치는 x, 속도는 V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델타 V가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얘는 V t 더하기 델타 t 빼기 VT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뭐지? 얘는 V 프라임 t가 되고 V를 미분한 거는 얘가 지금 V잖아. 그러니까 V를 미분하면 F 프라임이 되는 거야. F 프라임 t가 되는 거고, F2 프라임 t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를 간단히 우리 가속도는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나? 어쨌든 A라고 쓰는 거지. 괜찮니? 여기까지가 정의의 전부야. 그리고 이 정의는 다 외우는 거야. 괜찮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로 위치가 x는 ft라고 주어지게 되면 속도는 뭐라고? 속도 v는 f 프라임 t. 오케이. 가속도는 a라고 쓰고 얘는 f2 프라임 t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냥 f를 두 번 미분했다고 생각해. 여기까지 괜찮지? 이게 전부야. 자, 근데 생각해 보자. 우리가 이 속도라는 것은 위치의 뭐가 되는 거지? 위치의 도함수가 되는 거지. 여기가 괜찮지? 자, 그러면 만약 속도가 양수면 위치는 뭐 할까? 위치가 증가하겠지, 맞지? 오케이? 위치가 증가한다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수직선을 그릴 때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를 원점으로 잡으면 이 한 칸 떨어진 곳을 우리가 1, 여기를 2 이렇게 잡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위치가 증가한다고 이야기하고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이야기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위치가 증가한다는 말은 양의 방향 이동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이동 안 돼. 그다음 두 번째로 속도가 음수면 도함수가 음수면 원래 함수는 뭐 해야 돼? 감소하는 거지. 즉 다시 말해서 위치가 감소하고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지. 음의 방향 이동. 여기까지 하면 나머지는 이제 상식에 대한 어떤 이해만 추가되면 돼. 자, 해봅시다. 자, 쌤이 지금 한 얘기가 강의 노트에도 다 그대로 있고 책에도 다 그대로 있을 겁니다. 자, 우리 32번 32번. 응? 근데 너무 따뜻해서 이제 졸리지. 조금 끌까? 잠깐이라도. 이따가 저녁 때 사실 쓰면 되죠. 한번 끌까? 그러면 지금 그 잠깐 시간 있는 동안 여기 144쪽에 예제가 하나 있더라고. 그거 한번 다시 풀어보십시오. 144쪽에 예제 있습니다. 그냥 뭐 하면 되지? 그냥 미분하면 끝나는 거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물리를 하는 게 아니고
수학에서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 정도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괜찮지? 진짜 딱 그겁니다. 그래서 미분만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약간의 상식 결합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서윤아 다 했어? 서윤 다 했어? 네. 자, 그럼 우리 32번 봅시다. 자, 위치 함수 x가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주어졌어. 자, x가 이제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이제 v는 3t제곱 마이너스 6t가 되는 거고, 그 다음 a라는 것은 6t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다 t에다 3을 대입하고 여기다 t에 3을 대입하라는 얘기야. 3을 대입하면 27 빼기 18이니까 9가 될 거고, 여기는 36, 18 빼기 6이 되니까 12가 되겠다. 맞지? 이렇게 구하면 끝납니다. 자,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꾼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봐봐. 여기서 속도와 양수는 뭐래? 양의 방향 이동하는 거야. 속도가 음수면 음 방향 이동하는 거야. 그럼 그걸 바꿨대. 그럼 속도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거나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양에서 음으로 바뀌거나 그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 그 경계에서 함수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 경계에서의 값은 속도의 값은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속도가 0이고 그 좌우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게 되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괜찮니? 그럼 속도가 0 되는 t가 누구야? 저기 속도가 0 되는 t가 누구니? 0과 2잖아, 맞지? 근데 0은 우리가 이제 출발할 때니까 그때는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언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2초일 때 속도의 위치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3t 제곱 마이너스 6t는 0을 풀고, 그럼 이때 t 값이 0과 2가 나왔어. 우리는 이제 문제에서 보게 되면 정확하게는 안 나왔군요. 근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는 시각 t는 항상 0 이상인 걸로 생각할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리고 보통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t가 0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매우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는 의미가 없고 t가 2일 때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위치는 x에다 2를 대입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8 빼기 3은 12가 되어서 그때 위치는 마이너스 4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괜찮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봅시다. 33번.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지상 25m의 높이에서 막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이거 물리에서 똑같이 나오거든. 근데 수학의 차이점 뭐냐면 저렇게 설명해놓고 그 밑에 뭐가 있어? 식을 주는 거야. 오케이? 식을 다 줘. 물리에서 저거 식 만들어야 돼. 우리한테 식을 다 준다고. 그러니까 식이 주어질 때 푸는 거야, 알았지? 식이 주어질 때 푸는 거야. 봅시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 근데 상식은 있어야 돼, 알았지? 상식은 있어야 돼. 여기가 25m.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팔을 쫙 뻗어가지고 여기서 던지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우리는 무슨 운동만 한다고 했어? 수직선 운동이라서 좌우 운동이나 상하 운동만 하는 거야. 사람이 손을 쭉 빼고 이렇게 쭉 던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그래서 쭉 내려오는 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니. 괜찮니? 저런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때 관계식이 높이 관계식이 어떻게 주어졌다고? 높이가 x는 25 더하기 20t 마이너스 5t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1초 후에 높이가 얼마니? 그럼 t에 뭐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1초 후에 높이가 나오는 거지. 2 대입하면 2초 후에 높이가 나오는 거야. 괜찮지? 자, 근데 내가 던졌어. 슝 올라갔어. 최고 높이가 되었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기지? 순간적으로 멈춤. 다시 내려오는 거야. 맞지? 그러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시각 t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속도가 0일 때. 정확히는 그리고 그 좌우에서 부호가 바뀔 때. 오케이? 자, 해봅시다.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dx, dt라고 써도 괜찮거든? 아니면 그냥 v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20-10t 이렇게 되는 거지. 언제 최고 높이에 도착하는 거야? 저게 0 될 때니까 t가 얼마일 때? 2일 때겠지, 맞지? 그러니까 t가 2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아 쌤이 그걸 안 했군요. 1번도 안 풀고 그냥 내가 풀고 싶으면 막 풀고 있었네. 잠깐만. 20만 원씩. 10만 원씩 준비해놨어요. 이거 미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가속도는 뭐가 돼? 마이너스 11. 너희 중력 가속도 얼마 보통으로? 9.8. 지금 9.8로 배워? 네. 왜요? 왜요? 9.8이요? 10으로 배우는 거 아니었어? 에이, 에이, 20년 전에 나니까. 9.8 MH. 예. 9.8로 배워? 아니 수학에서는 10으로 나오는 거 알았지? 있을 수 있지. 너 9.8로 한번 계산할 때 짱나잖아. 지금 10이 더 좋아. 이렇게. 아닌데요. 아닌데요? 정확한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과학자 기질이 있어갖고.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뭐시겠어 문제에서 3초의 도리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여기 t에 3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아 그러니까 v에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야. a에다가 3 대입하면 얼마다? a는 상수함수라서 그냥 마이너스 10인 거지 계속. 이렇게 쓰면 돼. 알았지? 괜찮니? 두 번째는 뭐래?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아까 2초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2초 걸린다, 2초. 세 번째는 도로의 최고 높이. 그러면 2를 대입하면 최고 높이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x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25 더하기 40 빼기 4, 5, 20. 그래서 45m가 최고 높이가 될 겁니다. 괜찮니? 자, 네 번째.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래. 그럼 지면에 떨어진다는 말은 위치가 뭐가 되었다는 얘기야? 0이 되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25 더하기 20t 마이너스 5t 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야. 양면 마이너스 5를 나눠버리게 되면 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제로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t 마이너스 5 곱하기 t 더하기는 제로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t는 5 또는 마이너스 되는데 우리는 음수 시각은 생각하지 않겠다고. 양수 시각만 생각하겠다고. 그래서 5초일 때 이제 그 지면에 떨어지게 될 거고, 그때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5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20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30이 지면에 떨어질 때의 속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리 문제 이렇게 풀어 다 풀려. 미분에서 풀어도 풀립니다. 물론 이제 너희는 이미 안 나오지 않아 이제? 예. 통과해서 한 거 아니야? 통과해서 맞지? 예. 어쩔 수 없네 그러면. 아, 이거 수학 앞에 나가시고. 아, 그냥 이제 약간 과학에 대한 그런 생각가지고.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힌트는 안 쓰고 과학에 쓰고. 내가 숨겨진 폭력성을 꺼내야 되나? 자 봅시다. 그 다음에 34번 봅시다. 34번. 34번 봅시다. 다시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지? 속도가 되고요. 어떻게 쓰지? 이렇게 씁니다. 속도. 그 다음에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돼?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야 네. 그럼 한 2대쯤 맞고 싶지? 자, 지금 이제 문제에서 속도 그래프가 주어졌어. 그럼 속도 그래프는 위치 함수의 그래프에 뭐라고? 속도는 뭐라고? 위치의 도함수예요, 도함수. 여기가 3, 5, 여기가 0입니다. 그때 기억. t는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대. 그러면 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지를 묻는 거야. 어떻게 돼? 원래 양이었다가 음이 되었잖아, 맞지? 그럼 위치의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네?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꾼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이게 니은 보시죠, 니은. t는 2일 때 전편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여기 2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 함수 값이 지금 양수의 음수야? 양수지. 그럼 양의 방향 이동 이렇게.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D급 봅시다. t는 5일 때 전표의 가속도는 0이래. 지금 속도가 0인 거지. 가속도는 뭐지? 가속도는 누굴 미분한 거라고? 속도를 미분한 거라고. 즉 가속도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왜냐면 이 친구의 도함수가 가속도니까. 근데 접선의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맞지? 그래서 애초에 0은 아니야. 괜찮니? 오케이. 다시 속도는 위치에 뭐라고? 도함수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버리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여기 뿔만 뿌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괜찮니? 이게 위치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잠깐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얘를 우리가 다시 수직선 위로 옮기게 되면 이런 얘기인 거지. 원점에 출발했어. 요 지점까지 저 거리만큼 떨어진 것까지 갔다가 다시 이 지점까지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다시 멀어진 거지 이렇게. 이런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니? 요렇게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뭐래? 주어진 게 다시 3일 때. 요때 여기까지 갔을 때의 시각이 t가 3일 때 미친 거고 여기까지 갔을 때의 시각이 t는 5인 거야. 쌤이 이제 그 구별되게 하려고 저렇게 수직선보다 살짝 위에 그린 거지. 실제로는 수직선 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3일 때 운동 방향 바꾸고 다시 5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야. 그리고 2초일 때는 3초일 때까지는 계속 방향을 한 방향을 가고 있으니까 그 운동이 이어지는 겁니다. 가속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여기 이 속도 함수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변화율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녁 먹고 다시 또 수업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일찍 왔으면 좋겠어. 그래야 선생님 오늘도 빨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 끌고 주문하자. 쌤, 그 저희가 마지막으로 주문하면 10분 정도 기다리고 주문하는 그 바빠지고 그 마지막 주문자보다